인간을 고기를 좋아하는 잡식동물이라고 하죠. 해초와 생선, 씨앗과 채소, 버섯, 고기에 이르기까지 입에 넣지 못하는 게 없는 수준인데요. 특히 고기를 좋아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인간이 고기를 먹기 위해 만든 축산업은 농업보다 역사가 길 정도입니다. 인간은 고기를 마음껏 먹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터전을 파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억누르기 위해 적지 않은 문화권이 고기 섭취를 제한하는 율법도 만들었을 정도죠. 현대에 이르러 선진국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기를 섭취하고 있는데요. OECD 가입국의 1인당 연평균 고기 섭취량은 63.5kg이며 한국도 선진국에 가까워지면서 매해 1인당 51.3kg의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4억 인구의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축산업에 큰 파장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특히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14억 인구에게 먹일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해 세계 곡물과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치면서 피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중국 하나만으로 이 정도인데 향후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축산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었으며 207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최소 100억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존의 축산업으로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고기를 먹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축산업은 토양과 물,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온난화의 주범으로 소 한 마리가 차 한 대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체 탄소 배출의 18%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며 그 다음으로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순서라고 합니다. 이 밖에 집단 사육이 유발하는 각종 질병 문제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받는 원인입니다. 조류 독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과 같은 동물 전염병은 한 국가의 축산업을 무너뜨릴 파괴력을 안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윤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모두가 고기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건 운동이 힘을 얻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체육이라는 축산식품 분야 기술혁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 업계는 대체육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 결과 콩을 기반으로 하는 식물성 대체육과 동물 세포를 증식시켜 고기로 만드는 배양육 기술이 이른바 대체육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이 비건 운동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한 것과 비교해 배양육 기술은 경제성과 윤리 문제로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못난 동생 취급을 받았는데요. 2015년 싱가포르 정부가 최초로 대체육 판매를 허가했고 다른 나라들이 동참하면서 배양육 기술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1년 이스라엘 배양육 기업 퓨처미트는 하루 500kg 수준의 생산시설에서 100g당 2,000원 수준의 소고기 배양육을 생산했다고 해 배양육의 경제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양육이야말로 대체육 시장의 주인공이며 향후 전통적 고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옵니다. 그동안 벤처 투자업계와 대학 연구실, 스타트업이 중심이었던 이 분야에 기존 식품 대기업의 투자도 본격화됐습니다. 국내 배양육 업계는 소재 개발, 세포 배양, 제품화에 이르는 3단계 밸류체인을 형성해 분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법적 문제가 얽혀있고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드는 육종과 소재 문제를 해결해주는 식으로 협업 관계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이 가는 곳은 CJ제일제당과 대상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와 해찬들, 다시다, 대상은 청정원과 종갓집, 미원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식품 기업으로 장유와 조미료, 아미노산, 가정간편식에 이르는 식품업계의 오랜 라이벌인데요. CJ제일제당은 앞으로 기술 선도 기업이 배양육 업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자체 연구 개발과 학계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다른 이스라엘 소고기 배양육 기업 알레르팜, 싱가포르 새우 배양육 기업 시오크미트에도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CJ제일제당은 앞으로 때가 무르익었을 때 식량 자원을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생산 역량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세포 배양 기업 K셀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K셀은 투자금을 바탕으로 부산의 생산시설을 확충해 아시아 2위의 배양육 공급자가 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고 하네요. 대상은 주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소재 개발에서 세포 배양, 제품화에 이르는 파트너들을 두루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세포 배양 기업 엑셀세라퓨틱스, 소재 기업 스페이스F에 지분 투자를 했으며 2022년에는 3D 프린팅 제품화 기술을 가진 비페코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 AT커니는 2019년 업계 전문가 인터뷰 보고서에서 2030년 글로벌 고기 시장의 10%에 해당하는
약 140조 원 시장을 배양육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35%까지 늘어서 대체육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배양육이 조금이라도 더 전통적 고기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배양육 시장은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 등 미국 기업이 선점한 식물성 대체육처럼 아직 확실한 1등이 없는 만큼 국내 기업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장유와 아미노산 사업을 통해 세포와 표적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체육 시장에서 잠재력이 큰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두 기업은 1960년대 조미료인 미연과 미풍으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뒤 장유와 아미노산, 김치, 가정간편식 분야에서 계속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배양육 시장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